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FTA 실무 활용 및 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먼저 FTA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FTA 활용 실무, 수출과 수입을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FTA 판정과 검증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FTA 제도 개요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무역이라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품과 용역, 자본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국내 생산자 및 자국 산업보호 등을 위해서 수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 등 일정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데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대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해외의 외국 물품을 유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라는 이러한 경제적인 장벽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쿼터제라든지 가격 통제, 수익 금지, 라벨링 등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80년대 들어서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 반덤핑 제도 등 비관세 보호 수단이 남발됨으로써 서비스나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 분야에 대한 규율 장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해서 세계 무역 기구라는 WTO 체제가 나오는데요. 전 세계 회원국들 간의 무역 규칙 등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세계무역기구이고요. 무역 장벽의 축소, 철폐를 통해서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장이라는 기체 아래 WTO의 세계무역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WTO 체제에서는 차별 없는 교역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최혜국 대우 원칙은 교역 상대국 간에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차별 대우 금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 A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는 기타 모든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MFN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최혜국 대우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MFN은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라 해서 WTO 회원국 및 최혜국 대우 지위를 취득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국민 대우 원칙입니다.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 또 외국 상품과 내국 상품 간에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고 이들 간에 차별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각국의 조세 및 규제에 있어서 외국 기업과 상품, 내국 기업과 상품을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것이 내국민 대우 원칙입니다. 그러면 FTA란 무엇일까요?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먼저 개념 정의를 보시면 최악 상대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국제 교역에 있어서 관세 장벽 또 기타 무역 장벽을 완화를 시켜서 최악국 간의 자유무역, 프리트레이드를 실현하도록 하는 특혜 협정을 말합니다. FTA 비최악국에 대해서는 특혜 적용을 배제를 하겠다. 최악 당사국에 대해서만 특혜를 적용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WTO에서는 아까 살펴본 그 내국민 대우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도 이 FTA 자체는 그 WTO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에 서로 상호 간에 내국민 대우 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컨셉으로 이해를 FTA를 하고 있기 때문에 FTA는 WTO 체제에서도 유효한 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FTA와 WTO를 간단히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축소하고 상품과 교육에 투자를 촉진한다. 그리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효과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WTO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역 기구의 회원국이 이제 여러 나라인데요. 그러한 다자주의,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모든 회원국의 체육 대우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다자주의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FTA 같은 경우에는 양자주의, 지역주의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FTA는 체결국끼리만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성이라든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연관이 있는 국가들의 경제 무역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이고 회원국은 특혜 관세를 적용하지만 비회원국에게는 관세 특혜가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WTO의 체국 대우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수입한다고 했을 때 MFN 세율 같은 경우에는 8%, FTA 특혜 세율은 0%입니다. WTO 체제에서는 관세 8%가 포함되므로 3,564만 원이라는 3천만 원 자동차에 관세가 8% 포함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관세 240만 원과 부가세 324만 원에 더해서 물품 그 자동차 한 대에 순수한 그 세금과 물품 원가를 포함하면 3,56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FTA 체제에서는 관세 자체가 이게 없어지고요. 부가세도 그에 따라서 낮아지기 때문에 관세 없고 부가세 310, 그러니까 10%인 부가세만 포함되면 3,300만 원이라는 그러한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564만 원과 3,300만 원 엄연히 국내에서 시장가 형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품도 수입을 더 많이 하겠고 소비도 많이 더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FTA 활용 필요성입니다. 먼저 수입,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나 부품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기 때문에 관세 절감 효과가 있고요. 수출 입장에서 보면 협정 상대국으로 수출할 때 상대국의 수입 관세가 낮아지므로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초콜릿 수입을 할 때 한미 FTA 2016년부터는 0% 관세를 적용해서 가격 절감 효과로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화장품, 태국 화장품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때 한아세안 FTA 2017년부터 0%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3배 이상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FTA 활용 필요성은 수입자는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 수출자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수출 증대, 생산자는 매출 증대 및 생산 활성화 이러한 이러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FTA를 활용을 잘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진 전략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했습니다. 거대 선진 경제권과 자원 부국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저희가 가능한 많이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됐다는 것. 그 다음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했다. 그러니까 상품 교육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지식재산권 등 포괄적 FTA를 지향을 했었고요. 그 다음 협상 개시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등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가 추진된 특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인데요. 22년 8월 기준으로 최초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써 1대1 또는 1대-N 형태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고 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총 18개 협정, 58개국과 FTA가 협정이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명 타결 국가로서는 한인도네시아 세파, 한 이스라엘 FTA, 한 캄보디아, 한 필리핀 이렇게 4개의 FTA가 서명 타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는 한중일 FTA, 한 에콰도르 세카, 한 남미 이렇게 FTA, 그다음 한 러시아, 그다음 한 말레이시아 이렇게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FTA 협정 및 법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FTA 협정이 있고요. FTA 관세 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FTA
협정과 FTA 관세 특례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FTA 협정문의 구성 형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항입니다. FTA 협정문은 기본 협정으로서 상품 무역 협정, 서비스 무역 협정, 투자 협정, 분쟁 해결 제도 협정, 경쟁 정보 조달, 그다음에 식물 위생, 기술 장벽 등과 같은 이러한 기본 협정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무역 협정 아래에 양어표가 있습니다. 일반 품목, 민간 품목, 원산지 규정이 이렇게 있고요. 기본 협정이 모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협정들은 기본 협정에 근거해서 체결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FTA 협정별로 구성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FTA 협정문의 원본을 참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협정별로 차이점을 주로 보신다고 하면 먼저 원산지 증명과 원산지 검증의 방식에서 협정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산지 증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임을 입증하는 증명서이고요. 그다음에 검증은 관세 당국이, 그러니까 수입국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성 등을 요건 등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협정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과연 그 협정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단계를 말합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과 관련해서는 크게는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세안 같은 FTA는 표준 서식, 협정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서식 폼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한 협정에 정한 서식을 가지고 해당 FTA를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을 기관 발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EU나 한미 FTA과 같이 자율 발급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인도 증명서와 같은 그러한 상업 서류에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EU산이다 또는 한국산이다 라고 문구를 기재를 하게 되면요, 그거 자체로서 상업 서류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로서 원산지 증명서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율 발급 방식의 원산지 증명서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미 FTA는 자율 서식도 되겠지만 그 권고 서식에 따라서 자율 발급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간접 검증, 먼저 이제 간접 검증이라는 거는 상대 국가에다가 그 상대국 국가 세관에다가 수출국에서 그 수입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검증을 상대국 세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요. 그것을 이제 간접 검증이라고 하고요. 그 의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직접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입국 세관 직원이 상대국 수출국으로 가서 수출자 등을 검증하는 방식을 직접 검증이라고 하는데 한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을 혼합해서 하는 혼합 검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EU 같은 경우에는 간접 검증 방식을 하고 있고요. 수입국 세관이 참가는 가능합니다. 한미 FTA는 직접 검증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섬유류 같은 경우에는 간접 검증도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원산지 증명과 검증에 대해서는 각국 산업 구조나 수준에 따라서 세율, 원산지 결정 기준 등 협정 내용과 이행책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해당 FTA에 어떠한 검증 방식을 쓰는지, 어떠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협정상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협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협정 세율이라는 것은 FTA 발효로 인해서 해당 협정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이 협정 세율은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되는 관세인데요.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모든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물품, 즉 우리가 이제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가 인하가 되는 건지 또는 철폐가 되는 건지 아니면 비양호 품목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다음, 일반적으로 즉시 관세 철폐, 단계별 관세 철폐, 미양호 품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품목, 민간 품목, 초민간 품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자율 발급이라고 하였고요. 이러한 일반적으로 상업 송장에다가 여기에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요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게 되면 이게 상업 송장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로서 협정에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리안 아세안 프리 트레이드 에리어 이렇게 원산 증명서라고 나오는데요. 이러한 이제 협정에서 정한 서식을 이용해야지만 한 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서식이 아닌 이러한 FTA 서식이 아닌 뭐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 아세안 FTA 협정을 받을 수 없는 원산지 증명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협정에서 정한 서식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를 하셔야 되고 구비하셔서 수입 통관을 하셔야지 FTA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고요. 본 화면에 보시는 것은 한미 FTA는 자율 발급이지만 요거는 이제 권고 서식으로서 요 권고 서식을 이용해도 되고 반드시 또 요 권고 서식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일반적인 한EU FTA 서식과 같이 자율적인 발급 방식에 따라서 상업 송장이나 이런 데 원산지 필수 기재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가 되면 한미 FTA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TA 협정별로 이렇게 뭐 발급 방식이라든지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 그 다음에 유효기간, 그 다음에 면제되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또 검증이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정별로 정리가 된 내용인데요. 이러한 이제 협정별로 비교하는 내용들은 관세청 FTA 포탈이나 이런 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FTA 관세 특례법입니다. FTA 우리가 협정에 대해 살펴봤고 FTA 관세 특례법이라고 별도의 국내 법이 있는데요. FTA 관세 특례법은 협정에 포함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을 우리 국내 법령 체계로 수용하면서 협정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내용을 담은 이행 절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국내 거래 관계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제공하는 서류, 원산지 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 또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협정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어떤 증빙 서류로서 원산지 확인서가 요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국내 법에서 국내 법령에서 원산지 확인서 제도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FTA 관세 특례법의 전체적인 얼개를 보시면 총칙 2장은 협정 관세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3장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내용, 4장은 원산지 조사에 관한 내용, 5장은 무역 피해 구제를 받았을 때 필요한 관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 6장은 통관 특례 및 관세 상호 협력, 7장은 협정 관세를 적용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8장은 보칙, 9장은 벌칙 순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FTA 관세 특례법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관세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정별 특혜 관세율, 관세율표, HS 품목분리체계 주기적 개편에 따라서 FTA 협정 관세율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세 특례법 시행령 별표 관세율표에는 우리나라 발효 중인 현재 18개 FTA 품목별 연도별 협정 관세율표를 모두 개정,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HS 2017의 주요 변경 사항도 있고요. 올해 또 2022년도에는 HS 2022 버전이 시행되는 첫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FTA 관세 특례법 시행 규칙은 기획 재정 부령으로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이하에서 FTA 관세 특례법 고시와 훈령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관세청장이 또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나 그다음에 원산지 포괄 확인서나 원산지 제도 운영 고시, 그다음에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이런 것들을 고시와 훈령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관련 고시, 훈령의 내용들은 관세청 FTA 포털이라든지 법제처의 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검색 방법은 FTA 관세 특례법 검색 방법은 관세 법령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관세 법령 정보가 있습니다. 법령 및 판례들을 모아놓은 그런 카테고리인데요.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치시면 관련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훈령까지 한꺼번에 일괄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준 내용이고요. 행정규칙도 고시, 훈령, 예규, 지시, 지침까지 여기에서 관세 법령 정보 포털에서 제공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법제처를 통한 확인 방법도 있는데요. 법제처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법령 검색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무역협정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과 행정규칙에 우리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단 비교하는 법은 메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앞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법령 체계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FTA 관세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적용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TA 이행을 위한 법령 체계로서는 먼저 각 개별 FTA 협정문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 다음 FTA 관세 특례법이라는 법, 그 다음에 그 하위단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훈령까지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관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특례법이라고 하는데 이 FTA 관세특례법은 사실은 이 관세법에 대한 특례법이다. 뭐에 대해서? 관세법에 대한 FTA에 대해서 특례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FTA를 적용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FTA와 관련돼서 근거 법령을 찾을 때 근거가 되는 것들은 이 개별 FTA 협정문 18개가 되겠죠. 그 다음 이 FTA 관세 특례 법령, 그 다음 관세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특정 행위나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법령의 내용이 상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이하거나 해석사항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럴 때 어떤 그 내용들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어느 조항에 어느 근거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법과 협정이 상충될 경우, 그러니까 국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세법과 FTA 관세 특례법이 국내법이 될 것이고요. 이 협정문은 말 그대로 협정이 되겠죠. 이렇게 협정문과 각 개별 협정문과 FTA 관세 특례법 및 관세법이라는 국내 법령이 상충할 때는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협정에 영문과 국문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개별 협정문은 기본적으로 영문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문 버전이 있는데 그 협정문에서 영문과 국문이 상충될 경우에는 영문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결하는 FTA 중에서 한미 FTA, 한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문과 국문이 상충될 경우에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FTA 같은 경우에는 협정의 영문과 국문이 상충될 경우에 해석상에 어떤 해석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 할 때는 영문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FTA 관세 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은 어떻게 해야 되냐? 관세법을 준용한다. 뭐냐면 특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 특례법에 FTA 관세 특례법의 내용이 없으면 근거 법령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FTA 관세 특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법 자체가 관세법이기 때문에 관세법의 내용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법 관계의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영문과 국문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FTA 영문과 국문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편리한 국문본을 적용한 경우 국내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최악 상대국 영문본을 달리 해석하면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국문본이 무조건 우선이다, 영문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제 분쟁의 발생 소지가 또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수출자, 수입자 간의 영문본에 의한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합의가 사전에 되어 있으면 이러한 해석은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해석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등한 영문과 국문의 순위가 동등한 FTA, 예를 들어서 한영 FTA, 한미 FTA 뭐 이런 경우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좀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합의를 해놓으면 좋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법으로 규정한 사항의 수출입자 간 상호 통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FTA에서 정하지 않거나 국내법에 위임되는 사항을 규정한 최악상대국 국내법 개정 사항은 한국 내에서 파악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수입자 상호 간의 변경 즉시 통지 의무를 가진다라고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상대국의 규정 위반에 대한 위험이 대비를 위해서 국제법 위반 상대국 또는 국민은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의 불이행 위반 위험을 상시적으로 고려해서 계약서상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를 해둔다든지 이러한 이제 상대국의 규정 위반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 수단을 미리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FTA 협정과 특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쉬셨다가 다음 강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